LA 카운티 벨레어 지역의 한인 가정에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노부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마사지사가 마사지 도중 고객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기를 재워야 하니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옆집 주민에게 앙심을 품은 불법 체류자가 옆집 가족 5명을 총기로 살해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구급차 비용이 오늘부터 54%가 인상되면서 응급 상황에도 주민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과 질환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유행하고 있는 임산부의 양수로 만든 안약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발 연쇄 위기 사태가 이로써 일단락될지 또 다른 위기로 퍼질지가 관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자산을 압류한 미국 금융당국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퍼스트 리퍼블릭 84개 지점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이제 JP모건 체이스로 간판을 바꿔달게 됩니다. 주로 부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로 몸집을 키워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산 규모 미국 14위로 은행 위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이후 4번째로 문을 닫은 미국 은행이 됐습니다. 고객들이 예금 대량 인출에 나서면서 3월 초와 비교해 주가가 97%가 폭락했는데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강제 매각을 통해 서둘러 위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The First Republic failure was a more traditional bank run. That money started to flow out and flow out fast. 이제 관심은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은행위기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작은 것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소식이 발표된 후 개장한 뉴욕 증시는 일단 주요 지수 모두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서 거의 변동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설령 은행 파산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역은행들이 자금 운영을 신중하게 하다 보면 대출을 줄이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 고객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 결국 소비,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지역은행 연쇄 위기 사태가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각 모레 새벽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하는데 이번엔 올린다고 하더라도 긴축 중단 시점에 대한 연준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비난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두고 국무부가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억제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과 중국의 워싱턴 선언 비판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먼저 북한의 비난을 위험한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제력 강화를 위해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 의중을 전하며 이는 워싱턴 선언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s that the DPRK's efforts to advance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s well as its destabilizing and dangerous rhetoric, requires a series of prudent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동시에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북한과 대화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반발과 관련해 파텔 부대변인은 뿌리 깊은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국빈 방문은 이를 기념하는 기회였다며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워싱턴 선언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선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인 벨레어 가정집에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집안에 머물던 한인 노부부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9시쯤 LA 카운티 벨레어 지역의 한 주택에 무장한 용의자 3명이 복면을 쓰고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부부가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용의자들이 들어와 70대 남편과 60대 부인을 결박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집안에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강도들은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부부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들이 잠금 장치가 풀려있던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도가 이 집으로 침입해 3시간 동안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피해 가정은 한인인 김 씨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김 씨 부부가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벨레어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며 김 씨 부부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를 바랬습니다. It's scary. It is. It is because this is a really nice neighborhood. So, no, that I noticed, but right now it's starting getting scary. So. 경찰은 용의자들이 집에서 금고를 들고 도주했는데 현장에 표백제를 뿌려 지문 등의 흔적을 감추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의자들은 부부의 얼굴에 가방을 씌우고 집안을 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뉴스를 보는 시청자 중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877-527-3247번으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리버사이드와 플러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마사지사가 고객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마사지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올해 67살의 한인 모정식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아내와 함께 리버사이드와 플러튼 두 곳에서 마사지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 씨가 유효한 마사지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프리웨이 고가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와 105번 교차점에서 남성 한 명이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사망자 한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 조사 결과 투신한 남성은 올해 48살의 한인 숀 박 씨로 확인됐으며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투자관리회사의 공동 설립자 겸 파트너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를 재워야 하니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옆집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이웃집 가족 5명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강제 추방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남성이 가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를 발견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용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밤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격을 하고 있었고 이웃인 피해자들이 아기를 재우려고 하니 사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5명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AR-15 반자동 소총을 들고 인근 숲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멕시코 출신의 38살 프란시스코 오르페사로
4번의 강제 추방 전력이 있었던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 입국에 대한 방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용의자가 대량 학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8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남가주 컹카운티의 한 주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20분쯤 베이커스필드 인근 모하비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상체에 총상을 입은 시신 3구와 부상자 1명을 발견했으나 부상자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 구급차 사용료가 오늘부로 인상됐습니다. 기본 요금만 무려 $1,380에 달해 아파도 구급차를 탈 수 없는 환자들이 늘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뉴욕시 소방국 구급차 이용비 인상안은 지난 3월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구급차 이용 비용은 54%가 인상되며 기존의 절반 이상의 비용이 올랐습니다. 병원까지 이용하는 마일당 요금은 33%가 인상돼 아파도 걸어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방국 구급차 이용요금은 기존에도 $900에 달해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기본 이용료가 $1,385로 54%가 올랐습니다. 소방국 측은 이번 요금 인상이 인력난과 의료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선택이라며 모든 비용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방관 노조 측은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구급차가 절실히 필요한 다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으로 인해 구급차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든 조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택시를 타거나 알아서 병원에 가려고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할 것이며 이동 중 구급 요원들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물론 생명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처럼 모든 나라가 구급차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구급차 이용이 무료이며 1963년부터 의료보험법이 최소한의 의료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주의 정신에 맞게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개인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의료비 구급차 이용 비용이 전부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즉, 든든한 직장이 없거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값비싼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구급차 이용료 인상안으로 인해 아파도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고 견디려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안과 질환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유행하고 있는 임산부의 양수로 만든 안약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어떤 양수 안약도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다면서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수 안약이 안과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수 안약에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를 싸고 있는 투명하고 노란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과 환자들 사이에서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가 차량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애플의 위치 추적기인 에어태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차주에게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 500개를 배포할 것을 발표했다고 ABC 방송과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에어태그를 차 안에 숨겨놓으면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차가 있는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재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며 뉴욕 중에서도 차량 절도가 치솟는 지역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배포될 에어태그는 민간 단체인 Association for a Better 뉴욕이 기증한 것이라고 애덤스 시장은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차량 절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태그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로 위치 추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모색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강도 등 다른 범죄는 최근 잦아들고 있는데 차량 절도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차량 절도는 올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4,49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3,966건에 비해 13% 늘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차량 절도의 주요 원인으로 틱톡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를 노린 절도 챌린지가 확산한 점을 꼽았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차 104대, 기아차 99대가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앞서 9월 각각 21대와 7대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차량 등에 숨겨진 에어태그는 도난 시 차주에게 아이폰 앱으로 경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개당 $30 정도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글랜데일 상가에서 하룻밤에 10군데 식당이 털린 데 이어 이번엔 웨스트 LA 지역에서 최소 5곳의 식당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8일 새벽 웨스트 LA 지역 식당들이 연쇄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소는 스시바와 일반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등으로 확인됐는데 용의자들은 업소 유리문이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2명의 용의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업소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강절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업소 입구에 CCTV와 알람을 설치하며 영업이 끝난 뒤에는 매장에 현금 등 고가의 물건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주택가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졸업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베이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은 어제 새벽 걸포해안에서 열린 하우스파티에서 10대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올해 19살의 캐머런 에버레스트 브랜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브랜드가 여러 명과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방을 나가 총을 들고 돌아와 마구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무도회가 끝난 뒤 가정집에 모여 뒤풀이 파티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보석이 허락되지 않은 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주정부와 지역 시정부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전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윤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도 세크라멘토 남쪽에 위치한 엘크그로브시. 가구당 소득이 $100,000로 부에나팍이나 플러턴보다 높고 100대 도시 가운데 생활 수준이 20위권 안에 속하는 부촌입니다. 이곳에서 추진 중이던 66세대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안이 상업용 공간이 부족하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최근 시 정부에 의해 승인 거부됐습니다. So one project for lower income folks with supportive housing denied. The same approach in a more market rate project, less housing for higher income housing approved. That's wrong. Can't do that.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오늘 엘크그로브시를 상대로 차별적 토지 이용을 금지한 주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stead, they've chosen to stifle affordable housing projects, discriminate against lower income families, and knowingly violate state housing law. 시정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프로젝트는 주정부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1,100채 이상의 저가형 주거 공간들이 시내에 건설 중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50만 채의 저소득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아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역 정부의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정부들은 시의 고유 권한인 도시개발에 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년 만에 발생한 뉴욕시 홍수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터널 안에 시민들이 갇히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작된 굵은 빗줄기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침수되었고 사람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센트럴파크 지역에서 약 60시간 동안 13cm가량의 비가 쏟아지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구급 요원들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건물들은 굵은 빗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벽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주민들은 이러한 건물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Everything is broken. The walls, my room, they broken the door, and I don't know where I go to sleep tonight. 다행히 건물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수는 돌발 홍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일요일 두 소년이 뉴저지의 에지워터 터널에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은 터널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시점에는 본인들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대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터널 꼭대기의 파이프에 앉아 홍수를 피했으며 2시간 만에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다행히 다친 사람이 많지는 않다, 시민들을 위해서 홍수 대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잠시 멈춘 빗줄기는 내일 계속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